돈을 빌려주는 일을 주로 하는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이나 할부금융업 같은 곳인데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고 부릅니다. 불황이 계속되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곳이죠. 오늘 더 리더에서는 여신금융협회 김근수 회장님과 함께 국내 여신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지금 취임 언제 하셨죠? 지난 6월 4일자로 취임했으니까 이제 한 세 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달 정도 됐네요. 예. 뭐 초기에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 뭐 돌아보시면 좀 감회가 어떠신지요? 예, 제가 이제 그 공직 32년 동안을 주로 이제 재정이라든지 금융 분야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예. 사실 최근 4년은 금융과 좀 동떨어진 분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여수 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 이제 사무총장 일을 했었고 큰 행사를 치르셨죠? 그렇죠. 예. 한 3년 일을 했었고 그 전에 1년을 국가브랜드위원회 이제 단장으로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4년을 좀 이제 재정금융 쪽을 떠나 있다가 다시 이제 금융협회 하나인 여신금융협회장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고향으로 이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고요. 예. 우선 이제 오랜만에 4년 만에 돌아왔기 때문에 고향에 금융권에 계시는 분들하고 좀 친해지고 예. 소통을 하고자 그동안에 이제 금융당국에 계시는 분들 또 저희 회원사들 금융업권에 계시는 분들 또 여러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을 그동안 만나 뵀습니다. 예. 뭐 여신 그러면 사실 돈을 빌려준다 이제 이런 예. 말인데 여신 전문 금융회사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어떤 일을 하는 기관들이고 또 협회는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이제 금융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은행을 생각해 볼 때 돈을 받아들이는 수신 업무와 예. 돈을 대출해주는 이제 여신 업무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여신 전문 금융회사들은 말 그대로 수신 기능은 없고 본인의 그 자기 자본 범위 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채권을 발행한 그 범위 내에서 예. 여신 업무만을 수행하게 되는 업무죠. 예. 그래서 크게 이제 금융협회를 크게 나눠볼 때 은행 쪽이 있고 예. 또 증권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가 있고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비은행 금융기관 쪽에 여신만을 담당하는 특화된 그런 그 금융회사들이고 크게 나눠보면은 요즘 국민 생활에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카드사들이 있고요. 예. 기타 이제 리스사와 할부금융사들. 할부금융. 또 그리고 오늘날 이제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하는 창조 경제의 하나의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신기술 금융사들과 같은 63개의 이제 회원사로 돼 있고요. 저희 협회는 이제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의 위치는 정삼각형의 무게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 예. 그래서 하나의 꼭지점은 금융시장을 규율하고 이제 그 금융시장의 안정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당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꼭지점은 저희의 이제 존립 기반의 회원사들이 회원사.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하나의 꼭지점이 그 금융을 이용하는 소비자. 고객. 근데 예. 사실 오늘날 카드는 거의 모든 국민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예.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그 3자 간의 무게 중심을 잘 잡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면서 여신금융 시장을 키우고 산업을 키우는 게 저희 협회에 그 주어진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카드업, 그다음에 또 예. 리스, 이제 시설 임대업이죠. 그다음에 또 할부금융 이렇게 좀 업종이 약간 좀 비슷하면서도 좀 이질적인 업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예. 뭐 단일하게 한 가지 특성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뭐 일반적인 얘기는 경기도 좋지 않고 또 뭐 예. 특히 카드의 경우에는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정미 다 가지고 있고 예. 시장이 포화 상태고 그래서 예. 수익 창출, 뭐 성장에 좀 한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그럼 현상은 좀 어떻고요? 또 그 원인, 또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할지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그 여신 전문업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이제 카드 쪽과 비카드, 즉 할부, 리스, 할부금융, 리스, 이제 신기술금융 이렇게 신기술금융. 둘로 나눠지는데 지금 양쪽 다 이제 그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말씀하신 경기가 워낙 것처럼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 카드사의 경우에는 카드가 굉장히 급성장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예.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성장률 자체가 좀 둔화되고 있는 데다가 작년에 저희 카드사들이 중개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갖고 예. 중개 수수료를 이제 영세 가맹점들한테 유리하게 이제 대폭적으로 많이 낮췄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률에 좀 저하가 있었고 기타 이제 비카드 부문을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서로 이제 업무 영역을 확대하고 같이 겸용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는데 할부금융 같은 것들도 이제 다른 금융권에서 이제 경쟁이 할부금융 치열해지는 같이 하게 거군요. 되거든요.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수익이 한 3분의 1 정도가 전년 동기에 비해서 상반기로 볼 때 줄어든 게 그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저희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저희만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예. 전체적으로 금융업종이 다 이렇게 힘든 그런 국제 금융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예. 그런 면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걸 잘 헤쳐나가면은 언젠가는 또 좋은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돌파구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이제 그동안은 주로 이제 할 수 있는 업무만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업무를 하는 일종의 뭐 파제티브 시스템이라고 하죠. 근데 이달부터 이제 여신금융전문화법이 개정돼서 뭐 이른바 소위 네거티브 시스템 할 수 없는 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뭐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새로운 부수 업무가 허용된 걸로 들었는데요. 어떤 내용이며 어떤 변화가 있을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려면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요. 예. 아직 그 정도는 저희 이제 그 소망 정도는 사항이지만 아니에요. 그쪽까지 가지는 못했고 예. 다만 이제 지금 포지티브 시스템이라는 거는 A, B, C, D의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서 이제 몇 가지 업무가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한테. 몇 가지 업무가 추가된 거군요. 9월 하순부터 저희가 이제 카드사들이 여러 가지 매출 정보 같은 빅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자문 업무를 할 수 있다든지. 빅데이터 자문 업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광고권이라든지 이런 과 관련되는 업무라든지 뭐 이런 그 소정의 업무들이 좀 이제 추가가 돼 갖고 금융당국이 그래도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그 새로 허용된 그런 업무 범위 내에서 저희 이제 업권에서도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소망하는 거는 무엇보다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또 가면은 우리 또 우리 여신 전문업에는 훌륭한 맨파워들이 아주 좋습니다. 인적 자원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새로운 업무 영역을 만들어내고 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장기적인 소망은 언젠가 법을 개정해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뭐 빅데이터의 업무라 자문 업무라든가 이제 몇 가지가 부수 업무로 이제 추가가 된 건데 되게 뭐 네거티브 시스템 가게 되면 뭐 어떤 업무들이 더 좀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뭐 논의해 보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요?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 카드사 같은 경우로 칠 것 같으면은 저희가 이제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시장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카드사들은 엄청난 그 신용 정보를 다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개별 신용 정보가 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신용 정보의 어떤 패턴 같은 거를 갖다가 우리가 분석을 해본다면은 단순한 자문 업무에 그칠 게 아니고 그거를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상청에서 기상 정보 같은 거를 이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만은 K웨더라는 민간 회사가 생겨갖고 그거를 가공해갖고 또 부가가치 수익을 창출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새로운 어떤 업무 영역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또 창조 예를 들어서 경쟁이. 뭐 카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소비자들의 구매 형태라든가 그런 이런 거를 것들 갖다가 뭐 백화점이 판다든가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패턴을 갖고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아주 좋은 또 이제 저 컨설팅 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그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이제 업종 중에 이제 신기술 금융업은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시청자들 분들한테. 뭐 주로 이제 벤처 투자를 전담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앞부분에서 이제 창조 경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또 보고 계시는데 그렇습니다. 어떤 성장 계획이라든가 어떤 기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요? 지금 제도금융권 내에서 사실은 그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신기술 금융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제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발명하고 이제 전구를 발명해갖고 이제 혁명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초장에 에디슨 전기회사를 만들었습니다만은 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공학도가 또는 기술학도가 큰 저기 회사로 발전시킨 데는 한계가 있을 때 그때 JP 모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에 벤처 캐피탈로 참여를 해갖고 오늘날 키운 게 제너럴 일렉트릭 G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엄청난 다국적 기업, 세계적인 기업을 키운 예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그 신기술 금융이라는 것도 어떤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보다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시드머니 역할, 예. 씨앗의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바로 그 신기술 금융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신기술 금융과 비슷한 이런 벤처 캐피탈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창업 투자 회사들도 예.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정산하에. 근데 저희 금융위 산하에서 제도금융권 내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신기술 금융사들인데 그동안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아직은 이제 발전이 좀 덜 되고 낙후돼 있었습니다. 예. 도입된 역사는 한 10여 년 됩니다만은 그래서 요번에 이런 신기술 금융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데 씨앗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 투자 범위가 극도로 제한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투자 범위를 확대를 해갖고 좀 더 자유롭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가 저기 벤처 캐피탈이 성공해갖고 벤처 기업이 일어나려면은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교류가 일어나야 됩니다. 외국하고.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국내 벤처 회사만 잘 키워서는 되는 게 아니죠. 외국에 또 투자할 수 있을 때는 투자를 해갖고 서로 국내 회사와 외국 회사 간의 시너지 효과도 내고 예. 여러 가지 그 상승작용을 일으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이렇게 진출할 수 있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하고 저희가 금융당국하고 열심히 이제 이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여신 전문 금융업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게 이제 카드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신용카드 회사들 이렇게 만나보면 입들이 많이 나와 있죠. 뭐 지금 뭐 시장은 포화 상태인데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뭐 정부가 뭐 그냥 상당히 강도 높게 낮추라고 또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신용카드 업계 이래저래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현재 상황 좀 어떻다고 봐야 되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작년에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개편을 해갖고 이제 영세 가맹점이 이제 평균 한 1.5%의 수수료를 받도록 이렇게 좀 낮추고 이러는 과정에서 카드사들의 이제 수익이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카드 산업이 초창기에는 비행기가 이제 이륙할 때 나타나는 커브처럼 굉장히 급성장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이 많이 떨어집니다만은 이런 와중에서 이제 카드사들은 비용을 좀 절감함으로 인해서 그나마 이제 수익을 보충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용 절감하는 과정에서 일부 카드사들이 이제 그 과다하게 부가 서비스를 줄인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본의 아니게 이제 여러 가지 불편도 끼쳐드리게 되고 또 이제 욕도 먹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그런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국민들하고 약속한 부가 서비스는 갖다가 잘 지키고 우리가 또 그렇게 하도록 금융당국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체 내부적으로 어떤 비용 절감 노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카드사 자체가 존립 기반은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카드업계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가격인데요, 수수료라는 게 정부가 좀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원가에다 일정 마진을 더해서 가격을 정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상식인데 그런 부분에 너무 깊게 들어서 낮은 가격을 유지하지 않느냐. 뭐 특히 뭐 이제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조치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좀 볼멘 소리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에 의해서 카드사들이 또 존립 기반이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를 너무 과다하게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수수료율 체제 개편을 할 때도 원가를 기준으로 해갖고 거기에 적정 마진을 붙여갖고 이제 수수료를 정한 거기 때문에 수수료율 자체가 뭐 이렇게 지금 뭐 형편없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과학적으로 다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다만 그동안 이제 카드사들이 고성장, 고수익을 누렸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그동안 누렸던 것들은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일부 이제 되돌려 드린다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다만 문제는 그런 수수료 개편에 의한 효과가 근본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연장될 것이기 때문에
카드사들도 나름대로 수익을 더 벌어들이고 비용은 더 깎는 그러한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면 다 겪는 이제 좀 어려움인데요. 뭐 카드업계가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업계가 성장을 하려면은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줘야 되는데 또 가계부채 문제는 또 큰 매크로 이슈랑 결부되면 또 너무 많이 빌려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업계의 성장을 제약하는 하나의 큰 또 외적 요인이 되고. 근데 결국은 건전하게 쓰게 하면서 업계도 성장해야 되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전의 양면의 양면이죠.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죠.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국가 경제의 부담이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해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제 가급적 체크카드를 활용을 하라. 그래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그대로 두면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이제 낮추겠다는 게 이제 정부 당국의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선진국에는 체크카드 사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은 그만큼 이제 가계 저축이 높기 때문에 가계 저축액이 많기 때문에 체크카드를 많이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그렇죠. 데비카드라고 해서 자기 구좌에서 바로 빠져나오는. 저희도 마찬가지죠. 이왕이면 자기가 체크카드를 활용해갖고 자기 구좌 범위 내에서 쓰는 게 신용사회고 그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문제는 그러한 은행에 잔고가 없는 서민들의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당장 돈을 써야 되겠고 저기 잔고는 은행에 없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득불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또 신용카드의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모든 것들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국민 경제나 국가에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조절을 해가면서 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대부분 국민들은 뭐 이제 잘들 하시고 계십니다만은 일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신용 관리에 대한 것들이 좀 약합니다. 오늘날 카드는 사실은 이제 현금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갑을 보면은 현금은 얼마 안 갖고 다녀도 대부분의 이제 카드를 1개, 2개 정도는 다 이제 소지하고 다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카드가 이게 현금이라는 생각을 갖고 카드를 올바르게 쓰고 카드를 썼을 때는 자기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지금 얼마를 쓰고 있는지 항상 진도율을 체크해 나간다든지 자기 스스로 이런 자기 관리를 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앞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빅데이터.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특히 SNS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제 텍스트로 된 데이터들이 쏟아 나오기 때문에 그걸 분석하면 이제 고객들의 구매 성향이라든가 고객들의 여러 가지 고객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카드업계 그런 면에서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셈인데. 제가 좀 들어본 바로는 이제 많은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또 얘기하지만 정작 그걸 분석하고 해낼 수 있는 인력은 국내에 거의 100여 명 정도밖에 불과하더라고요. 사실 저쪽으로 보면 이제 인력 양성이 중요한 숙제이긴 하지만 지금 카드 업계의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계획 같은 거 좀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다못해 조그만 음식점을 차린다든지 또는 무슨 하다못해 무슨 옷가게를 연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그 지역에 있는 고객들의 취향이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구매 패턴이라든지 이런 걸 알면은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아무래도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카드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이게 유출이 되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큰일 나겠죠. 개인 신용 정보가 개인정보 문제가 드러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그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어떤 성향이라든지 트렌드를 갖다가 분석을 하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사업에 컨설팅을 해주고 또 직접 또 투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그러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통계학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상당히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인력들을 갖다가 키우고 확충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또 좋게 생각하면 그런 인력 시장을 새로 또 창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나라는 또 변화 속도가 빠르게 거기에 또 적응하는 아주 신축적인 그런 능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시장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수요가 많이 있다면은 또 거기에 맞는 또 인적 발전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이 더 리더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도 질문을 좀 많이 드렸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더 리더, 사회에
지도층 리더로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길을 걸어오셨고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고시 합격하시고 이제 재정금융 공직 두루 거치셨고 했는데 30년의 공직 되돌아보시면 나에게 공직은 무엇이었다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교 다닐 때 이제 행정고시를 붙고 예. 졸업과 동시에 이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큰 생각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직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저는 사실은 공직 32년 동안 많은 혜택을 받았다고 봅니다. 남들이 여러 가지로 부러워하고 또 선망했던 재무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서 예. 재정금융 업무를 갖다가 쭉 해왔고요. 또 저희가 말년에는 국가브랜드위원회라든지 여수세계박람회에 가고 다양한 업무를 하셨습니다. 다양한 예. 프로젝트도 문화와 관련되고 또 예. 기획과 관련되고 이런 아주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했다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한 제가 이제 중간에 공직을 하면서도 또 해외 유학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또한 국제기구에 유엔 산하 제가 이제 그 기구에 가서 한 3년 정도 근무했던 적이 예. 있는데 이러한 그 경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주 큰 저한테는 행복이었고 또 국가로부터 엄청난 제가 혜택을 많이 받았다 하고 그렇게 감사를 하고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즘 사실 책을 안 읽는 시대라고 하는데 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책을 주로 많이 읽으시는지요? 제가 이제 지난 2월부터 공직을 그만두고 좀 쉬게 되면서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서재를 갖다가 활용했습니다.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 예. 한 4개월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독서의 편식이라 그럴 거예요. 제가 이제 옛날부터 이제 주로 고전이라든지 역사서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유가 있으신지요? 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살아놓은 가정이 그래도 편안하고 비교적 원만하게 살아왔었습니다만은 중간에 제가 딱 한 번 이제 고비가 있었던 게 재무부 사무관 시절에 89년도에 제가 이제 눈 수술을 한번 크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시력을 이제 잃을 뻔한 그런 그 위기가 왔었는데 그때 큰 눈 수술을 받게 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인생관도 좀 변화하게 되고 또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종교도 또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때부터는 고전이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특히 이제 노자의 도덕경이라든지 공자의 논어라든지 뭐 또 이런 한비자라든지 이런 그 많은 책들을 읽었는데 특히 이제 노자의 도덕경을 읽으면서 허정이라는 그런 걸 배웠고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한다 이런 뭐 뜻이 되겠죠. 허정이라는 그런 고요정. 그렇습니다. 그걸 배우게 되고 또 공자의 논어를 읽으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는 실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인이예지 뭐 우리가 발음을 좀 험하게 하면 싸가지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싸가지 있게 세상을 사는 법을 갖다가 제가 이제 배웠다. 그래서 고전을 갖다가 그때부터 좋아하게 됐고 또 이제 그 고전을 읽다 보니까 또 역사 서적들도 같이 또 이렇게 그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을 갖다가 읽으면서 고전에서 많은 힘을 얻었고 어려울 때 뭐 어려운 시절이 그렇다고 남들보다 더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힘도 얻고 여러 가지 그 격려도 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정금융 공직에 계셨고 또 국가브랜드위원회, 뭐 여수세계박람회 다양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신금융협회 회장님도 훌륭한 일들을 하셨지만 좀 차별화되게 하실 수 있는 여지가 좀 클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신금융협회 또 여신금융업계 어떻게 발전하는데 어떻게 기여하겠다. 마지막 청사진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신금융협회가 지금 저희 자산 규모로 볼 때 4대억건 규모로 컸습니다만은 국민들이나 일반 금융 소비자들께서 인지하시는 브랜드 가치는 좀 굉장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신금융협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위상을 제고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저희가 무엇보다도 저희 여신금융협회만 발전해서는 안 되는 거고 금융시장 자체가 커지고 산업이 발전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협회가 공적인 역할도 수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특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여신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여신금융업은 소비를 지원하고 또 기업 투자와 벤처 창업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63개의 여신금융회사가 국가 경제의 건전성과 고객 편의를 제공하면서 따뜻한 금융백화점으로 성장,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해 주신 김근수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